반갑습니다.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언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지난 시간 3, 2, 1 스타트. 지난 시간에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까지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음운 변동 현상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본래 우리 교과서에 실린 차례로는 두음 법칙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첫 시간에 말했듯이 두음 법칙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 음운 변동의 영역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모호하기에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과서 166페이지에 있는 축약 범주의 거센 소리 되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또 대화 상황이 제시되고 있네요. 왼쪽의 여학생이 정우가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싫대라고 하는데 오른쪽의 남학생은 정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왜 싫대? 이렇게 들은 모양이군요. 여학생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을 의미하는 싫대를 말했지만 남학생은 싫다의 어간에 대라는 어미가 붙은 싫대라는 말로 들었어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의 상황이 생긴 거죠. 자, 바로 아래를 봅시다.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결합되어 거센 소리인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소리나는 현상을 거센 소리 되기 혹은 유기음화, 격음화라고도 해요. 표준발음법 제12항의 1번, 제12항의 부침 1과 부침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각각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는 것 이제 알겠죠? 이 받침들이 뒤음절의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를 먼저 보죠. 먹히다, 맏형, 입학, 꽂히다 라는 단어가 예시로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이 꽂히다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해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구개음화를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꽂히다의 어근인 꽂의 받침 지읒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디귿으로 교체하고 지금 방금 배운 디귿과 히읗을 축약하여 거센 소리 되기 현상으로 티읕으로 만들고 이 티읕이 뒤의 이모음과 만나 치읕이 되는 구개음화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불가능한 설명은 아니지만 표준발음법 제12항 부침 1에 꽂히다를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에 규정에 맞게 적용해야 하고요. 굳이 그 규정이 아니더라도 꽂의 받침 지읒과 히읗이 바로 결합되어 치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센 소리 되기 한 번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구개음화를 적용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받침 히읗과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의 히읗도 마찬가지인데 이 히읗이 뒤에 오는 기역, 디귿, 지읒과 결합하여 키읔, 티읕, 치읓이 되는 경우예요. 놓고, 안타, 실태, 달치 이것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이 거센 소리 되기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하여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축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음운 변동이에요. 교체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축약, 거센 소리 되기는 하나가 무조건 줄어들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안타의 음운의 개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군요. 선생님, 왜 첫 음절의 이응은 세지 않으세요? 라고 설마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은 없겠죠. 이때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서의 개수에서도 제외되어야죠. 맞죠?
자, 이번에는 안타의 의문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안타. 몇 개죠? 네, 총 4개입니다. 그러니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이해되었나요? 다음 166페이지에 있는 거센소리 대기의 단어들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좋다, 국화, 접히다, 쌓치가 제시되어 있네요. 각각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좋다는 히읗과 디귿이 결합하여 티읕으로, 국화는 기역과 히읗이 결합하여 키읔으로, 접히다는 비읍과 히읗이 결합하여 피읍으로, 쌓치는 히읗과 지읒이 결합하여 치읒으로 거센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모음 축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이니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음 축약은 한글 맞춤법의 여러 조항과 표준발음법 제6항의 붙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인데요.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두 음절의 모음이 한 음절로 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언의 어간에부터 활용하는 어미, 이 어간인 실질 형태소와 어미인 형식 형태소가 축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보이다가 줄어들어 되다로, 되어가 줄어들어 되로 변하는 경우죠. 또 명사인 사이가 줄어들어 새, 어느새의 새로 줄어드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오다의 어간 오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어 와라, 또 주다의 어간 주에 어미 어라가 붙은 줘라, 쌓이다의 어간 쌓이에 어간 어가 붙은 쌓여도 이 모음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1학년인 여러분에게는 또 한편으론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에 말 그대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작년과 재작년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이 내용이 실리면서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할 내용으로는 조금 고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탈락의 범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탈락의 범주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으로 모음 탈락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꼭 알아둬야 할 자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탈락의 범주 역시 앞서의 축약과 마찬가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음운 변동에 속해요.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에서 선생님께서 가다의 어간 가가 활용하는 모습을 적어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전에 막다의 활용형을 적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어미 아서가 결합한 형태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군요. 가다의 어간 가의 마지막 모음도 아이고 어미 아서의 모음도 아서의 첫 모음도 아이다 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모음 탈락 현상이라고 해요. 그중 첫 번째는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 모음 아나 어가 탈락되는 경우예요. 보통은 아탈락 혹은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예시대로 가다의 어간 가와 어미 아서가 결합할 때 아 하나가 탈락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이 아가 과연 어간인 가에 있는 아일까요? 아니면 어미 아서에 있는 아일까요? 혹시나 싶어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 질의를 했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지
어미에서의 모음이 탈락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그래도 어간은 어미보다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어미의 아가 탈락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가도 어간 가 뒤에 서너 발음이 아시 붙었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에는 과거 시제 서너 발음이 아시 유지되려면 어간의 아가 탈락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글 맞춤법 규정상으로는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는지 어미의 모음이 탈락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음 탈락의 두 번째 경우로 어간 끝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예요. 흔히 의탈락이라고 부르죠. 가령 뜨다의 어간 뜨에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경우 이 의는 탈락되고 어만 남아서 떠로 활용하게 되죠. 주의할 점은 문법 요소 수업에서 잠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이 의 탈락의 경우는 어간이 의로 끝나는 용언이 활용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렇게 어간의 의가 모두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가령 불을 끄다의 어간 끄에 어가 결합하면 의가 탈락하여 꺼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꼭 주의하시고요. 왜 굳이 이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했냐면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가 탈락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활용을 하는 용언이 많다 보니까 이 아탈락의 용언과 의탈락의 용언을 흔히 불규칙 활용 용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교과서 내용 아래에 있는 빈칸 또 채워봅시다. 서다의 어간 서와 어미 어서가 결합하는 경우, 끄다의 어간 끄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는 경우,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경우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서서, 꺼서, 담가로 활용하게 되고 각각 어탈락, 의탈락, 의탈락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담그다, 마지막에 있는 담그다가 활용한 형태인 담가를 흔히 담궈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어도 오늘 배운 이후로는 그러지 않아야겠죠? 자,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탈락의 범주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 탈락을 봅시다. 자음 탈락은 형태소 내부에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을 탈락이라고 하거나 리을이 유음이다 보니 유음 탈락이라고도 불러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 들고 있는 산이의 경우 살다라는 용언의 어간 살 뒤에 니라는 어미가 결합해서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모음 탈락에서의 의 탈락과 마찬가지로 용언의 규칙 활용과 맞물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 용언 중에서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용언은 니은, 비읍, 시옷, 오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게 돼요. 가령 울다의 경우를 보면 울고, 울지, 울며와 같이 활용하다가 우니, 웁니다, 우시오와 같이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종이를 동그랗게 말다의 말다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말고, 말며, 말지. 이렇게 다른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이 살아있지만 마네, 맙시다, 마세요 와 같이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되는 것이 보이죠. 혹시 모르니까 지난번에 함께 첨부했던 용언의 활용 보조자료도 이번 수업에 함께 첨부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용언만이 아니라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도 리을 탈락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달다리가 아닌 다다리, 활살이 아닌 화살, 바늘질이 아닌 바느질. 모두 발음의 편의성과 명료성을 위해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자음 탈락의 두 번째는 바로 히읗 탈락입니다. 이 히읗 탈락은 어간의 끝소리, 용언 어간의 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식 형태소, 즉 어미와 접사겠네요. 이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가령 너를 발음할 때 히읗이 발음되어 너허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히읗을 탈락시켜 너로 발음하고, 싸이다도 마찬가지로 싸히다가 아니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탈락 범주의 마지막 자음군 단순화로 넘어가 볼게요. 표준발음법 제10항, 11항, 14항에서 다루고 있는 자음군 단순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즉, 겹받침인 기역시옷, 니은지읒, 니은이읒,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비읍, 리을시옷, 리을티읒, 리을피읍, 리을히읗, 비읍시옷, 이것들은 음절 끝에서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제가 정리해두지 않았는데요. 일단 사실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겹받침을 가진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음절의 끝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상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가령 닭, 꼬꼬대, 닭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오면 일반적으로는 닭을 이라고 대부분 발음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필요하게 리을 발음을 없애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달글 이라고 발음해야 하죠. 달이 박다의 여간 발개, 은이라는 어미가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발음하나요? 네, 대부분 밝은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주의 1이라고 표시된 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짧다의 여간 짧에 어미 고가 붙었군요. 이런 경우 잘 보셔야 해요. 최종적인 발음은 짧고가 되는데 이 고가 꼬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된소리대기는 용언의 경우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경우에 일어난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비읍이 탈락하고 리을만 남아있을 때에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날 환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전, 즉 리을 비읍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의 끝소리 비읍이 먼저 뒤에 있는 기역에 영향을 줘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고 이 비읍은 역할을 끝낸 후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달이 박다의 박다를 발음해보아도 마찬가지죠. 박다의 여간 발개, 어미 개를 결합하면 발개로 발음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의 개가 깨로 발음되려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발의 기역이 먼저 뒤의 기역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자음군 단순화로 발의 기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와 달리 짧고 아래의 읍다의 경우에는 리을이 사라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뒤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다의 디귿에 영향을 줘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날 환경이 되겠죠. 자, 겹받침의 발음은 언제든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주의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앞서 보았던 히읗 탈락과 니은 히읗, 리을 히읗에 적용되는 자음군 단순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히읗 뒤에 바로 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돼요. 달른의 경우 히읗 뒤에 자음이 왔군요. 그러면 애초부터 히읗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
자음군 단순화로 히읗을 없애버리고 달른이 된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났으니 유음화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아래의 경우를 보면 아나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죠. 그러니 히읗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굳이 발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이 갈 수 있음에도 못 가는 히읗 탈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앉는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는 다른 음운 변동과 연계하여 알아두어야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음운 변동인 첨가로 넘어갑시다. 이 첨가는 앞서 보았던 축약과 탈락, 얘들과 달리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첨가 범주의 첫 번째는 바로 니은 첨가입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이에요. 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뒷말이라는 것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입니다. 아래 예시 단어에 있는 한여름의 여, 백분율의 율, 유 따위가 바로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죠. 다들 알고 있겠죠? 자, 예시 단어를 읽어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맨잎도 맨잎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맨잎이라고 발음하고, 솜니불은 앞서서도 주의하자고 말했었죠. 소미불 이것이 아니라 솜니불,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백분율이 아닌 백분율. 발음에 유의하면서 니은 첨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된소리 되기에서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가 한 일이 뭐지? 라는 문장을 읽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뭐지?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니은 첨가를 적용하여 발음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첨가의 두 번째 사례인 반모음 첨가를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네요. 교과서 168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주세요.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이가 덧붙는 현상이고요. 앞서 보았던 니은 첨가와 달리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가령 피어라고 발음할 수 있지만 피어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되어, 이요, 아니요 도 모두 이와 같은 경우예요.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반모음 이를 첨가하는 것은 발음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의 두음 법칙을 살펴볼게요. 165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두음 법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운의 변동의 범주인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글맞춤법 제10항, 11항, 12항에 걸쳐 설명되고 있는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이 경우에 따라 본래의 소리를 잃거나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나고 단어 첫머리의 니은은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탈락하고 리을은 만나는 모음에 따라 탈락하거나 니은으로 바뀐다. 여기 탈락하거나 바뀐다의 색깔을 다르게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체의 범주에 넣기에도 탈락의 범주에 넣기에도 모호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음운 변동으로 설명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남북의 관계가 조금 험악해지고 있는 시기라서 그런지 각 방송사의 뉴스를 보면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읽어내려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두음 법칙이 북한에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들어본다면 아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과서 166페이지 왼쪽 날개에 있는 대로 첫째, 녀, 뇨, 뉴, 니로 시작하는 한자어에서 이 첫소리인 니은이 탈락하게 됩니다. 녀자는 여자로, 년새는 연새로 바뀌게 되죠. 둘째, 랴, 려, 례, 료, 류, 리로 시작하는 한자어에서 첫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예요. 력사는 역사로, 리발은 이발로 발음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라, 레, 로, 뢰, 루, 르로 시작되는 한자어에서 첫소리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레일은 내일로, 우레소리를 가리키는 뇌성은 뇌성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두음 법칙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암기할 필요까지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죠. 첫째,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면 원래 발음나는 대로 읽어야 해요. 녀가 첫머리에 와서 녀성이 될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여성으로 읽어야 하지만 남녀처럼 첫머리가 아니면 원래 한자음대로 읽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래 빈칸 넣기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둘째로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외래어인 경우예요. 가령 라디오를 나디오, 뉴스를 유스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아래의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계량, 토론, 당뇨 이 세 가지 모두 원래의 한자음대로 읽은 단어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로 올 경우에는 각각 양심, 논증, 요소로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1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말의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을 알아보았다. 음운 변동은 두음 법칙이나 모음 탈락처럼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음화나 유음화, 국외음화처럼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맞춤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잠시만요. 여기 밑줄 친 내용처럼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다음 소단원에서 공부할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는 하겠지만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말이 소리 글자이므로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어야 하지만 이 원칙만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므로 발음대로가 아닌 본래의 형태대로 표기해야 하는 것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음운 변동으로 인해 음운이 교체되거나 축약되거나 탈락되거나 첨가되더라도 그 음운의 변동 내역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마저 보도록 하죠. 요즘 우리말의 발음과 표기의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음운 변동에 따라 말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와 관련된 표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의 기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통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교과서 내용을 오늘은 꼭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또 욕심만 생겨서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6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더 알아보기에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알아보고 교과서 내용에 대한 활동 정리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제시되고 있는 국어 힘 키우기를 보면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모두 안녕.